이번 문제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두 당씩 이렇게 2차식이 주어져 있죠. 3차식, 2차식이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그냥 대입해 보면 되죠. 여기다가. 그죠? 그게 가장 최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차 방정식이 2보다 작은 한 근과 2보다 큰 한 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m의 개수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럼 이 상황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2보다 작은 한 근과 2보다 큰 한 근을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이런 상황입니다. 2가 있으면 하나는 여기 지나가고 하나는 여기 지나간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지나갈 테고, 그죠? 위로 볼록하다고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그러면 확인이 안 되니까 정리부터 해봐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px 자리에 3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1 넣어주고 빼기 3에다가 x 플러스 1에 x제곱 빼기 x에 더하기 1에 더하기 mx 제곱이네요. 그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 전개하면 많이 보던 식이죠. 이거 x 세제곱 더하기 1입니다. 요게. 근데 거기다가 마이너스 3을 곱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3x 세제곱에 빼기 3이 되겠네요. 없어집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mx 제곱에 플러스 x에 플러스 8은 0이다 라고 하는 방정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요 m 값이겠죠. m 값. n 값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 m이 양수라고 전제를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m이 양수일 때.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죠. 요렇게 돼서 2가 여기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두 근 사이에 2가 있도록 만들어라. 이런 뜻이죠.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러면 2를 넣었을 때 음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F2가 0보다 작다를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2를 넣어보면 4m 플러스 10이죠. 이게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죠? 0보다 작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m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작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초에 이렇게 범위를 제한시키고 나온 결과죠. 그러면 얘와 얘는 겹치는 범위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0보다 크다와 그죠?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다는 겹치는 범위가 없죠.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서 두 번째는 m이 0보다 작을 때입니다. 그럼 위로 볼록하다라는 이야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고 2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때는 2를 넣어봤을 때 0보다 큰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얘는 F2가 0보다 크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두 근 사이에 2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F2가 음수다. 이거 아닙니다. 아래로 볼록하다, 위로 볼록하다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개념 설명할 때 쌤 강조했죠. 그 개념 설명할 때 내용들은 전부 다 아래로 볼록하다는 전제하에 설명한 겁니다. 자, 그럼 F2가 0보다 크니까 대입을 해보면 4m의 플러스 10이 0보다 크답니다. 그럼 m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다겠죠. 그럼 얘 이렇게 범위 제한된 상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결과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답니다. 자, 그렇게 되는 정수 m의 개수네요. 그죠? 얘가 마이너스 2.5니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이 가능합니다. 두 개. 답은 2번이 되어야 됩니다. 간단하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조금 복잡해 보이네요. 그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하는 신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상황을 이제 그래프 상으로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자, 마이너스 3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고 1이 있죠. 이렇게. 그런데 보니까 두 근 알파 베타가 여기 알파는 여기 있다는 이야기죠. 그다음 베타는 지금 여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x제곱의 개수가 1인 거 보이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게끔 만들어라.
그 말이네요. 그죠? 그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면 이렇게 벗어나면 안 되겠죠? 여기 있어야 됩니다. 여기. 그러면 우리는 한판 대결에서 일단 한계값을 먼저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을 넣어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양수가 나오죠. f-3이 양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보게 되면 음수가 나옵니다. 그죠? 1을 넣어보게 되면 양수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판별식과 대칭축은 어떻게 될까요? 안 봐도 됩니다. 그건 안 봐도 돼요. 왜? 판별식은 이미 지금 f-1이 음수가 나왔죠. 그러니까 근 두 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 보는 거고, 대칭축은 이런 상황이 딱 자석처럼 지금 이 고정이 딱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대칭축은 의미가 없죠. 그래프가 이렇게 돼도 상관없고 이렇게 돼도 되고 이렇게 돼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봐도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한계값만 보면 된다 이 말이겠죠.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f-3 f-3이 0보다 크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넣어보게 되면은 9에다가 마이너스 3k 더하기 k제곱에 빼기 7이네요. 이게 0보다 크다. 자, 이걸 푸시면 돼요. 그럼 k제곱에 마이너스 3k에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니까 여기서 나오는 범위는 2보다 크다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나오게 되겠네요. 두 번째, f의 마이너스 1이죠. 이게 음수입니다. 자, 마이너스 1을 생각해 보게 되면 1 마이너스 k 더하기 k제곱 빼기 7이 0보다 작답니다. 자, 그래서 k제곱에 빼기 k에 빼기 6이 0보다 작다니까 3이 마이너스에서 여기서 나오는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 1에 대해서 f1이 0보다 크다죠. 자, 1을 넣어보게 되면 여기 넣어야 되겠죠. 여기. 자, 1을 넣어보게 되면 k제곱 플러스 k 빼기 6이네요. 그죠? 자, k제곱 다시 k제곱에 플러스 k 빼기 6입니다. 이게 0보다 커야 돼요. 3, 2 마이너스에서 여기서 나오는 k 범위는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3보다는 작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결론을 다 구한 거예요. 지금 요 범위 하나, 둘, 셋 이게 겹치는 범위를 구하시면 그게 답입니다. 수직선을 그려서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하고 3 사이다. 마이너스 2하고 3 사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3보다는 작다.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3보다는 작다. 여기 마이너스 3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동시에 겹치는 범위는 여기죠. 여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가 나옵니다. 이게 답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될 때 A하고 B를 더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더하면 답은 5가 되겠죠. 간단하죠? 여기서 한계값만 본 이유, 판별식은 볼 필요가 없다. 당연한 이야기니까. 대칭축도 볼 필요 없다. 그죠? 어디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이해하겠죠? 계속해서 문제 보는데 말만 바뀌고 개념은 똑같습니다. 일단 문제를 보면은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에서 한 근만이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있을 때 다음 중 실수의 값이 될 수 있는 것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요 2차 방정식 중에 하나가 근 하나가 요 방정식 근 사이에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요거 밑에 거 풀어보면 이거 3, 4 해서 마이너스 하면 되니까 여기서 나오는 근이 3과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3과 4를 설정을 해놓고 자, 요 2차 방정식이 2차 방의 근이 근 중에 하나가 여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상황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하나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 그려질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한꺼번에 표기하는 거죠. 한꺼번에. 뭐냐면은 만약 검은색 같은 경우 이때는 F3이 음수입니다. F4가 양수죠. 그런데 파란색 그래프가 된다면은 3을 넣었을 때 양수고 F3이 4를 넣었을 때 음수입니다. F4가 음수. 이걸 한 방에 표기하는 방법은 이렇다고 했죠. F3과 F4를 곱했을 때 이게 음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든 기준이 되는 3과 4가 경계값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함수를 fx라고 봤을 때 f3과 f4의 부호가 다릅니다. 그걸 한꺼번에 표기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얘가 fx입니다. 자, 그래서 fx를 x제곱 빼기 a 빼기 1의 x에 더하기 2a 더하기 8로 이렇게 본다면은 f3은 9, 그죠? 마이너스 3a 플러스 3 플러스 2a 플러스 8입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a 얼마죠? 플러스 20 되겠네요. 그죠? 자, F4 구해보겠습니다. F4는 16에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플러스 2a 플러스 8입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2a에다가 플러스 28 되겠죠? 그러면 얘와 얘의 곱이 음수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0이랑 마이너스 2a 플러스 28이랑 곱하게 되면 음수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근데 이 앞에 지금 마이너스가 보이죠?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을 꺼내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2를 꺼내겠습니다. 그럼 식 자체가 2에다가 a 빼기 20, a 빼기 14가 되겠죠? 그럼 2는 없다 치고 여기서 나오는 a 값의 범위는 14보다 크고 20보다 작답니다. 되겠죠? 자, 근데 될 수 있는 것을 물어봤네요. 그죠? 그럼 18밖에 없네요. 답은 3번이 돼야 됩니다. 당연히 판별식 안 봐도 되겠죠? 대칭축 안 봐도 됩니다. 결정이 돼버리니까. 되겠죠? 자, 이번 문제는 3차 방정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읽어보면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1보다 작은 한 근과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자, 여기 보면은 기준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1. 자, 1보다 작은 한 근과 1보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기준점을 주고 근의 상태를 물어본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질문 자체가 근의 위치입니다. 근의 위치에 대한 질문이겠죠. 그죠? 이 정도는 눈치채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근의 위치에 대한 질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걸 2차 방정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근의 위치는 2차 방정식에서만 다루는 겁니다. 지금 이 고1 과정에서는. 자, 그렇다면 근데 여기 지금 3차 방정식이죠. 여기서 안 된다라는 거죠. 3차 방정식인데 근의 위치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은 2차 방정식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걸 일단은 인수분해를 하셔야 돼요.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앞에서도 많이 설명했는데 이렇게 K가 섞여 있으면 오히려 더 인수분해가 쉽다고 했죠. 요 K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생각해 보게 되면 요 마이너스 K와 K가 사라지죠. 그럼 100% 얘는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도해 보는 거죠. 1, 마이너스 5, K 빼기 9, K 빼기 3. 마이너스 1로 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6, K 빼기 3, 마이너스 K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딱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럼 식 자체가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빼기 3은 0이 됩니다. 여기서 이미 마이너스 1이 하나 나와버렸죠. 그죠? 자, 그래 다시 읽어볼까요? 3차 방정식이 1보다 큰 작은 한 근과
1보다 작은 한근. 작은 한근 이거죠, 지금. 1보다 작은 한근과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다. 이게 서로 다르다라는 말 보이죠?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다. 그러면 이미 1보다 작은 근은 나와버렸죠, 여기. 그죠? 그럼 얘는 이제 생각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여기서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얘를 fx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자체는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제. 자, fx 2차 방정식이 있는데 x제곱 빼기 6x에 더하기 k 빼기 3인데 이게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게끔 한번 정해볼래요?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은 끝났죠, 이러면. 그러면 여기 1을 정해놓고 여기 아래로 볼록한 거 보이죠? 1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세 개를 봐야 되겠죠. 먼저 첫 번째 한계값. 그래서 F1이 0보다 커야 됩니다. F1은 자 1 빼기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K 빼기 8이 0보다 크다라는 이야기니까 여기서는 8보다 크다 나오겠고, 두 번째 판별식 0보다 커야 되겠죠. 여기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판별식 b 다시 제곱에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k의 범위는 12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세 번째 대칭축. 여기서 대칭축을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2a 분의 b를 해버리게 되면 3이 나옵니다. 3. 이거는 고정이라는 이야기죠. 고정. K값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이미 만족한 상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볼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와 얘만 남게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은 8보다 크고 12보다 작다니 요 사이에 있는 그죠? 모든 정수 K값 합입니다. 그러면은 K값은 9, 10, 11이 가능하겠네요. 답은 30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겠죠? 답은 4번이겠죠? 그래서 3차 방정식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말들을 통해서 이거 근의 위치에 대한 질문이구나 라는 걸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근의 위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더 이상 읽으면 안 되죠? 뭘 봐야 됩니까? 얘 봐야 되겠죠, 얘.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저 K가 양수면은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 아래로 볼록한 경우와 위로 볼록한 경우가 있겠구나 생각하고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과 2 사이에 있고 다른 한 근은 이렇게 있다. 실수 K값의 범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이제 K가 양수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거죠. 마이너스 1과 0, 1과 2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 두 번째 경우는 K가 음수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해서 마이너스 1과 0, 1과 2가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경우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계산을 조금 줄여줄 수 있게끔 힌트를 줬어요. 그게 뭐냐면 얘입니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이게 왜 마이너스 5가 힌트냐? 자, fx를 우리가 요렇게 kx 제곱에 마이너스 k제곱 빼기 7의 x에 빼기 5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f0의 값을 한번 보세요. f0. 왜 어차피 여기 봐야 되죠, 여기. 자, f0의 값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5가 나온다는 거 알겠죠? 그 말은 0에서의 함수값이 음수라 해야 됩니다. 근데 얘는 괜찮죠? 얘 보세요. 0을 넣어보게 되면 이렇게 양수가 나옵니다. 얘는 탈락입니다. 이 두 번째 케이스는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첫 번째 케이스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양수, 1을 넣었을 때 음수, 2를 넣었을 때 양수 이렇게 되는 거죠. F0은 왜 안 보느냐? 이 고정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F의 마이너스 1이 양수인 경우입니다.
f의 마이너스 1이 양수. 자, 마이너스 1 넣어보면 k에 플러스 k제곱에 빼기 7에 빼기 5가 0보다 크답니다. 그러면 k제곱에 플러스 k에 빼기 12가 0보다 크다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범위는 k가 3보다는 크다 또는 k가 마이너스 4보다는 작다가 나오겠네요. 두 번째, f의 1이 음수다. 자, 1 넣으면 k 빼기 k제곱에 그죠? 플러스 7에 빼기 5니까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이게 0보다 작다. 마이너스를 곱해서 정리하면 k제곱 빼기 k에 빼기 2가 0보다 크다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k의 범위는 2보다 크다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답니다. 자, 세 번째, f2가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럼 2를 넣어보게 되면은 4k 마이너스 2k 제곱에 14에서 5를 빼는 거니까 9가 되겠네요. 이게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를 곱해서 정리해 주게 되면 2k 제곱에 마이너스 4k에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다가 되겠죠. 인수분해 안 되는 거 보이죠? 자,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해 공식에 넣어보는 거죠. 자, 근해 공식에 넣어보게 되면 k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22가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k의 범위는 2분의 2 빼기 루트 22보다는 크고 2분의 2 더하기 루트 22보다는 작다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요 범위와 요 세 개의 범위가 겹치는 곳을 구하면 됩니다. 끝났죠? 그러면 자, 수직선을 그려서 마이너스 4와 3이 있고 양쪽으로 갈라지는 상황이네요. 이렇게 수직선 그려봐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2는 여기죠. 마이너스 1은 여기입니다. 이것도 갈라집니다. 이렇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자,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게 약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네요. 그죠? 자, 루트 22는 4점 얼마입니다. 그죠? 2에서 4점 얼마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2점 얼마죠? 마이너스 2점 얼마를 다시 여기 2로 나눠주게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 1점 얼마입니다. 얘는. 그죠? 그 다음 똑같이 하면 4점 얼마, 2 다음에는 6점 얼마, 그걸 2로 나누게 되면은 얘는 3점 얼마, 얘는 3점 얼마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점 얼마, 여기 있겠죠. 여기. 그 다음에 3점 얼마, 여기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두 개 사이, 요렇게 되겠네요. 여기. 요렇게. 그러면은 여기서는 요 세 개가 다 겹치는 거 아니죠? 그럼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 여기죠. 여기. 여기가 지금 2분의 2 더하기 루트 22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결론적인 최종 결론은 3보다는 크고 k값이 2분의 2 더하기 루트 22보다는 작다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답이겠죠. 범위 구하는 거네요. 그죠? 괜찮죠?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쭉 풀어봤는데 좀 어떠신가요? 어려운가요? 그래프만 좀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 상태를 좀 생각해 보면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그래프 생각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 한 가지만 생각하라고 했죠. 한판 대결 이렇게. 그래서 한계값 요거는 함수값이죠. 그 다음에 판별식 대칭축 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판 대결 이렇게 탁 사자성어처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근의 위치에 대한 설명과 문제풀이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